저는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개개인이 노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진짜 너무나 중요하게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조차 사실 단어를 못 찾겠거든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노입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한 가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열심히 엄청나게 온 존재를 기울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극정성의 문화가 있다는 거, 열정이 많고 능력이 사실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재능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거를 하고 있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골프를 보거나 양궁을 보거나 되게 정확성 스포츠를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끝까지 그걸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어떤 능력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살면서 아직까지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영어로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이 공통분수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일러가 번역하지 못하는 영어 표현 위주로 엿보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과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단어거든요. 첫 번째 단어가 empowerment라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마케팅을 전공했거나 서양권의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이 empowerment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스포츠 회사 나이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어 밸류로 empowerment를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 empowerment를 시키는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계속해서 empowerment 이런 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차고 하는 거 있죠. 시계를 차면서 뭔가 건강 관련된 데이터를 소비자가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병원에서는 좋은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empowerment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 이렇게 큰 식품 회사들에서도 이런 empowerment라는 개념에 심지어 투자를 해요. 얼마 정도 투자를 해왔냐면 1984년부터 1조 원 넘는 돈을 empowerment 캠페인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면 empowerment 분명히 기업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할까요? 주로 역량 강화 아니면 힘 실어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저는 되게 empowerment가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영어로는 어떤 느낌인지를 좀 잘 설명을 하려면 이 표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로 써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empowerment는 원래 어근이 empower예요. empower가 동사고 empower인데 power는 권력, 권한을 말하는 거고 empower 하면은 권력이나 권한을 더 갖게끔 하는 행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법적인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가 empow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권한, 권력, 능력 부여가 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냐면 미국의 민권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배제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거는 그냥 봐봐 힘을 줄게요가 아니라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owerment가 뭐 Malcolm X라든지 이렇게 흑인의 민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도 막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서면서 좀 더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women's empowerment 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이 empowerment 이 행위나 이 개념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에게 좀 응원을 하거나 힘을 실어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냥 응원해준다, 그냥 힘을 실어준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독립적인 본인 삶에 대한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게끔 하는 것이 empowerment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empowerment를 하고 싶거나 empowerment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날 빼고 나랑 상관없이 나를 배제해서 잘 되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owerment가 이런 식의 개념이고 다른 사람의 독립성,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타일러가 잘 번역하지 못하는 영어 표현이 win-win이라는 말이에요. win-win, to be a win-win, it's a win-win 이렇게 쓰는 말인데 win-win은 말 그대로 승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win이랑 이기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우리가 wi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한국말로 이기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절대 직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어원을 따지면 이 win의 어원은 이제 게르만어족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이 됐는데 그 win은 win은 뭐 이런 옛날 독일어나 북구에서 쓰는 게르만계 언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원래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쟁을 해가지고 뭘 얻는 걸 수도 있지만 혼자서 못하던 거를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뭔가를 얻는 것도 win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win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노력과 얻음을 합친 개념이 win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어에 이기다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기다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기는 쪽이 있으면 무조건 지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또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요. 우위를 차지하다라는 말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욕망을 억누르다로 나와 있어요. 이제 우위를 차지한다는 말은 그러면 더 나은 곳을 차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기다가 성립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 본인이 이긴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n이랑 이기다가 절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서로 이길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로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게임이다 하고 이렇게 뭐지? 막 이제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영어로는 It's a game where we both win.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win-win. 둘 다 양쪽이 뭔가 노력을 해서 양쪽이 뭔가 얻어가는 게임이 win-win이에요. non-zero sum game이라고 해서 내가 1을 더 해서 받아가면 여러분이 1 덜 받아가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제가 1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1을 받아갈 수 있는 게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win-win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개념인 거죠. 이기다랑 win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win-win이 이렇게 서로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될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win-wi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예 국어 사전에 그렇게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empowerment나 win-win이라는 개념을 순수하게 한국말로 풀어낼 수 있는 뭔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공통분수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현들의 공통분수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 협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희망하고 꼭 같이 하려고 하는
활동적인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나와야지 되는 단어들이에요. 사실 요즘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스펙을 쌓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이직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뭐 이제는 뭐 엔잡러가 돼서 몇 잡을 뛰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다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했을 때 항상 공식처럼 내가 요 분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해야지, 제일 잘하는 입장이 돼야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돼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방향성에 우리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그게 우리에게 좋은 방향일까요? 실제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쟁 그 자체가 오직 파괴적인 행위지 건설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는 zero sum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져야 되는 굉장히 억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여기서 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곳이 존재할 수 없다, 스스로 한계를 긋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눌러서 올라가야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결국에는 혼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경쟁 대상이 되고 그들이 뭔가를 가졌으면 나는 그게 못 가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이 내가 지는 거고, 그러면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못하고 혼자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사고가 발생해요. 근데 진짜로 혼자서 뭔가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막 성공의 신화에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 이름 아무나 그냥 한번 대봐도 상관없어요. 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든지 금메달 딴 사람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같이 하고 함께 가치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협력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얻어가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경쟁을 해요? 혼자서 경쟁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절대 그거 불가능해요. 투자라는 개념 그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본을 줘서 그 사람들의 일과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혼자서 하는 게. 같이 해야만, 협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투자자들은 자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네트워크도 동원을 하고, 너네 회사에 뭐 어떤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한번 소개시켜줄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투자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경쟁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경쟁을 궁극적으로 뭔가 더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한 거라고 쳐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협력이라는 거를 활용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empower를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주면서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내고 만들면서 가치를 배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경쟁 구도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안에 있는 기업이 전 세계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 한국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도 해외에 있는 직원이랑 경쟁하는 구도예요. 이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세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자본이나 자원만 봐도 이런 것들이 무궁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현상 때문에 주요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10%만 이렇게 밀 생산률이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정도 떨어지는 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획득해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리소스가 그렇게 막 오르고 있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동시에 이런 거를 활용하고 싶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뭔가 좋은 삶, 부유함, 자원 이런 것들이 피자 한 판이라고 쳐요. 근데 이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커지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뻗어지는 손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피자 한 조각을 챙겨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여기서 뻗어지는 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빨리 뻗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건 혼자서 경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겨가지고 피자 조각을 챙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너무 경쟁의 대상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쟁취하고 얻어가려면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그 피자 조각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자 너무 뻗어지는 손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자리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 구역에서 손 뻗는 게 우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피자 조각을 챙기는 게 훨씬 더 효율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로 너무나 이거를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냥 자원이 줄어드는 부분 혹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자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 분위기 말고도 AI랑 자동화 이런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줄어드는 느낌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본인이 못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 잘 사는 사람을 결정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empowerment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윈윈을 찾아다니는 능력과 의지,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협력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그러면 뭘까요?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랑 그 커뮤니티를 찾고 유지를 하고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태도에서 보이거든요. 어렴풋이 뭔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던져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잡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너무 열기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뜬금없는 아이디어를 던졌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열기구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이러면 협력 불가. 제 진심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저 진심이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을 진심 있게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을 태도라면 사실 협력이 이 친구는 못하는 거죠. 저를 평가하느라 바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구상하고 있는 너무나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는데 그거를 같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거를 하고 싶진 않아도 역지사지를 해가지고 그러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협력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열기구를 같이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다. 근데 열기구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너무 비쌀 것 같고 규제 때문에 못 날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상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될 거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계속 그쪽으로만 상상을 하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길을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건설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런 상상이 있는 게 좋은데 협력을 하기에는 뭔가 분위기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불가능성 쪽으로 굴러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협력을 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상상을 같이 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건설적인 방향.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만 생각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전혀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안 돼요. 리스크를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둘 다 어느 정도 일장일단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가야 되는데 대신 상상의 취지가 중요해요. 이 열기구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꼭 할 건데 하게끔 할 건데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상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싶으면 상상을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꼭 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빠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뭔가 얻을 게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 거는 이 피자 조각의 내 일부는 꼭 내 거를 항상 내세우면 이것이 최종 목표인 열기구를 만드는 것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열기구를 지금 상황에서는 타고 싶지 않은데 저는 뭐 바다 수영을 하고 싶은데 이 열기구를 같이 상상하고 가능하게끔 같이 그 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결국엔 이건 내가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니까 안 할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절대 협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얻을 게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은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협력할 사람들을 찾고 싶으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던져 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떠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좀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꼭 저는 이 사람이랑 친구 먹고 싶은 거예요. 꼭 제 커뮤니티에 끌어당기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서 다니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저는 이 친구의 생활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협력하기 좋은 친구들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만나고 같이 뭔가 협력을 바로바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게 되면서 같이 지내야지 나중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가 생기면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각각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같이 불러서 밥 같이 먹는다든지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만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큰일을 벌리게 돼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고 갑자기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거를 가져다 주거든요. 지금 이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를 이제 줄리안이라는 친구랑 같이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인도에서 온 니디라는 친구랑 한글 과자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볼까 해서 그냥 하게 돼요. 굉장히 좀 좋고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혼자서 경쟁을 하면서 혼자서 노력을 하고 혼자서 부딪히고 밟고 오르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너무 지치고 너무나 피곤한 건데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불리해요.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얻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내가 꼭 뭘 가져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같이 뭔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고 없었던 가치를 같이 창출하게 되면서 덤으로 뭔가 같이 만들게 되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요즘 시대에 이게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소소한 그런 커뮤니티여도 상관없어요. 친구 1명 오케이, 2명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그런 시작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협력하기 좋은 사람들 하나 둘씩 꼭 모아가세요.
왜냐면 그게 초기에는 뭔가 관성이 안 붙는 것 같고 사실 이걸로 뭐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게 천천히 보글보글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터지거든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돼요. 우리가 혼자서 경쟁하는 거는 직선이라면 함께 노력을 해서 뭔가 같이 해서 경쟁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인 곡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경쟁하는 것이 그렇게 이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같이 경쟁하는 것이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협력할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협력하기 좋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도 찾는 게 좋다.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래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방향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런 의미이니까 그러면은 꼭 같이 이 채널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일상, 너무나 노력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되거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협력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화이팅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